네, 이어서 마켓세븐으로 이 부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의 이경준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켓세븐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K 콘텐츠 돌풍 증시가 뜨겁다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이제 1차적으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관련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네. 어제는 또 이제 2차로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나온다라는 그렇죠. 소식에 또 관련주들 탄력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 안에서 좀 탑픽 종목으로 가장 좋은 종목 꼽는다면 어떤 종목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연일 넷플릭스도 뭐 전일은 장중 고가 갱신하고 빠지긴 했지만 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외신에서도 이제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기사가 뜨겁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컨텐츠들이 이제는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넷플릭스의 파트너스데이라고 해서 이제 관련해서 주요한 업체들을 모아놓는 행사가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덱스터라는 회사 특수 효과 업체죠. 참석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자회사 라이브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분을 한 91.2% 가지고 있는데 음향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오징어 게임의 음향을 전담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국내 포함해서 글로벌하게 특수 효과에 대한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 대해서 여러 제휴나 지분 투자에 대한 소식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높은 가격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작을 담당한 사이론 픽처스는 비상장이다 보니까 상상사로서의 이제 동사의 지분 가치가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동사의 가치가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뭐 사마 네트워크나 제이 콘텐츠리, A 스토리 같은 이런 회사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 네. 다만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어제 종가 기준이긴 합니다만 미국 시장에서 보면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은 오르고 그동안 올라있던 넷플릭스가 소폭 흔들린 걸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자리에 따라가기보다는 단기 이평상과 이격을 줄이는 정도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오징어 게임이 1위 자리를 내놓던가 네. 뭐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오징어 게임 관련주 보겠습니다. 이렇게 K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네. 세계인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의 전환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엔터주들도 함께 뜨거운 관심을 네. 갖고 있는데요. 대규모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이고 그렇죠. 엔터 업종에 대한 차장님의 투자 의견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좀 궁금해지네요. BTS가 2년 만에 이제 오늘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네. 그렇죠. 상징적이죠. LA에서 11월 27일 개최한다라고 하고요. 네. 엔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빌보드 차트에서도 1위를 했고 미나리나 기생충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아카데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올렸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넷플릭스에서도 드라마에서도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각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하고 전일 우리나라 기사도 보면 11월 초중에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하게 되고요. 네. 어떻게 보면 각국의 정상들 입장에서는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큰 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엔터사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로서 또 성장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이나 YG 엔터 같은 회사들이 장중에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뭐 덱스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거를 트레이딩할 수 있냐, 지금 사도 되냐에 대한 관점인데 단기적으로 이제 올랐지만 이평선이 맞닿게 되면 단기적 이평선은 보통 5일선 뭐 이렇게 보는데 오게 되면 충분히 매수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일단 일정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적어도 이제 BTS가 11월 27일 날 공연을 하니 그 전까지는 기술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엔터 업종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게임주도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네. 매수 열기도 게임주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위메이드와 뭐 게임빌, 펄어비스 같이 네. 메타버스 기반으로 게임을 선보인 음. 기업들 굉장히 핫한데 지금 게임 업계 최대 성수기인 또 겨울방학 그렇죠, 다가오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등 좀 추세적으로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미디어 회사, 이거 드라마 제작사나 아니면은 이제 엔터사들 대비해서는 게임주들이 못 오른 상황이죠. 아무래도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똑같은 형태로 보게 되면 한국이 만든 게임, K게임도 사실 글로벌하게 이미 많은 이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많이 쓸 때는 한 달에 한 7, 8만 원 정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매력이 상당한 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 게임 섹터입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게임과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과 팬을 이어주는 그런 플랫폼 같은 그러니까 엔터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산업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편하게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4분기 혹은 내년 초에 여러 가지 게임들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회사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넥슨 같은 회사들도 뭐 비상장이긴 하지만 일본 쪽에 상장돼 있고 그다음에 펄어비스라든지 넷마블 같은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일정들이 조금 많이 있는 그러니까 신작에 대한 것들이 향후 1년 안에 두세 개 이상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 업으로도 좀 좋아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펄어비스를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10월 중에 또 검은 사막 모바일이라는 거죠. 중국에서 CBT라고 하는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펄어비스를 최선호주로 보고 계신 네, 건가요? 네. 게임 중에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틀 연속으로 이제 동반 강세를 기록했는데 지금 주가가 한 달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카카오와 네이버도 좀 바닥을 찍고 반등세를 탈 수 있을지 그렇게 보지 않은 기사가 더 많은 것 같긴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의 상징성을 가진 회사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 이후에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였던 회사가 카카오와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9월 8일 날 금융당국이 플랫폼 규제를 이제 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정을 거세게 받다가 10월 5일 국정감사장에서 김범수 의장이 나와서 골목 상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지 않겠다라는 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단기 반등의 기들이 마련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 측면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 주가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시장의 대표성이 있고 대형 낙폭과대 주도주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에 진입을 했고요. 시장과 아마 굉장히 유사할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하는 한 이 회사들도 똑같이 반등을 하는 부분이고 하락 부분에 뭐 30%를 돌릴지 50% 돌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결국 시장과 동떨어지지 않게 또 시장을 리딩하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추가적으로 네.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둘 중에서 투자 네. 매력도가 더 높은 건 어떤 것이 될까요? 단기적인 이슈가 있었던 거는 카카오죠. 그래서 좀 많이 더 빠졌죠. 그렇죠. 공격적인 매매를 하신다라면 카카오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을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이버 선호하시는 분이 사실 좀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워낙 해외적인 가치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보는 분들이 많지만 예. 결국은 주가는 이제 누가 더 많이 빠졌냐 또 누가 리딩을 했냐라고 봤을 때는 카카오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카카오 쪽에 비중을 더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 회복 언제쯤 가능할지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안에서 어떤 종목도 선호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미디어 쪽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엔터와 플랫폼, 가상현실까지 모두 이제 접목이 되면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분위기인데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을 좀 압축해서 꼽아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융합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섹터들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시장이 같이 합쳐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에는 게임하게 되면은 게임을 하는 일부 소수층만 있었지만 지금 메타버스 통해서도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또 구매할 수가 있고 또 그 컨텐츠끼리도 서로 융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커진다, 마켓 쉐어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매출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K 엔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콘텐츠 엔터, 뭐 게임 다 두루 말씀을 드리면 굉장한 구매력이 있는 층들입니다. 마니아층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수가 굉장히 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실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굿즈라는 것들을 살 때 10만 원, 20만 원 굉장히 쉽게 사는데 어려운 자금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하는 걸 보게 되면 네. 그 구매력은 굉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이 반도체 2차 전지처럼 잘할 수 있는 제작이나 창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상 세계 현실을 구현할 수 있고 구매층에 대해서도 확실한 구매층이 있는 회사들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펄어비스라는 회사를 저는 아주 좋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매년 1,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회사였어요. 다만
이제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를 받았는데 이제 10월 달에 중국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CBT를 하게 되죠. 그래서 CBT가 끝나면 본 게임이 이제 나와서 출시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 상승의 하나의 측면가 됐었던 것이 메타버스 게임 중에서 이제 도깨비란 게임을 트레일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시연 영상을 발표를 했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게임에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도 내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들이 내년까지는 좀 많이 있고 또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상징성 있고 소비자들의 기대가 하고 있는 도깨비란 게임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자리도 좋고 수급도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펄어비스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최선호주는 펄어비스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콘텐츠 그리고 미디어 업종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의 이경준 차장 고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